네, 제가 아까 1교시 끝날 때 그 PPT 화면을 잘못 작동해서 2교시에 할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였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정식으로 2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하륜 선생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하구라고 지은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적은 글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2교시 고전 수필 중에서는 김일손이라는 그 학자 선비가 1400년대 조선조 선비인데 원 제목은 중운소상 제문이라 그래서, 중운이라는 거는 이제 둘째 형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소상은 일주기 때 1년 됐을 때 이제 그 제사를 올리면서 글을 쓴 것입니다. 그 이제 대상은 3년 만에 지내는 것이고요. 요즘이야 이제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추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돌아가신 가운데 형님, 둘째 형님이 죽으신 지 1년이 됐을 때 동생이 그 형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쓴 것입니다. 읽어보면 참 가슴에 절절히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한 제목이 중운소상 제문이 원문이지만 돌아가신 둘째 형님 영전에 이제 바치는 글이다. 동생이 형님께 이제 바치는 글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해는 돌고 돌아 다음이 없는데. 그렇죠. 2020년 지나면 21년이 오고 또 그 다음 해가 오고, 해는 한 해 한 해 계속 돌고 돌아서 끝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지만 죽고 나도 그 다음은 또 계속 이렇게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모르니. 인생은, 사람은 한 번 가고 나면, 간다는 건 여기서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죠. 정말 내 마음속에서 늘 매번 그리워할 수 없지만 이제 돌아가신 날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립고 또 형님께 그동안에 있었던 일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죠. 돌아올 줄을 모르니 길이 우주를 한탄할 뿐 다시 어디에 미치 오리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이치가 돌아올 수 없다는 이것을 내가 한탄하지 어디다 대고 내가 어디다 대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이치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니까, 한 번 간 사람은 다시는 이 세상으로 올 수 없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한탄하고 싶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께서, 여기서 늙으신 어머니께서 이 말을 보면, 어머니는 살아계신데 둘째 형님, 둘째 아들은 아들은 먼저 갔구나 하는 걸 또 여기서 짐작할 수 있죠. 멀리 재물을 장만하여 형의 제사에 쓰게 하였는데, 이 대목도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순리적으로 순서대로 생각을 하면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제사,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됐을 때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그 재물, 어머니 실제로 잡수시게 하겠습니까? 많은 자손들의 정성이죠. 제사에 쓰인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어머니께 바쳐야 되는 것이 순서고 순리이건만, 형이 먼저 어머니 앞에 죽다 보니까 늙으신 어머니께서 자기 자식 죽은 제삿날에 재물을 장만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실감이 나고 이 감정이 가슴에 와 닿으시죠? 형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저수생에 가 있으니 정말 우리는 지금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조씨에게 출가한 누이가
서울에서 제물을 준비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술을 올려 슬픔을 고하니 형은 흥양하소서. 이제 여기서도 조선조의 풍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 여자들, 여성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고 이제 어느 댁으로 출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 중에 한 누나가 조씨라는 집으로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서울로. 그러니까 이제 동생, 남자 동생 지금 죽은 날에 어머니도 제물을 만들고, 이 누나는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누나도 정성껏 동생의 일주기를 죽고 나서 첫 돌아온 날에 제물을 준비해서 조카죠. 아들로 하여금, 누나는 직접 못 오고 제물을 만들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술을 올리게 하고 슬픔을 고하니, 누나도 1년 동안 너 죽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슬픔을 고하니 형은 여기 둘째 형님이죠. 흠향이라는 거는 이제 이 바치는 제물들을, 이런 것을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돌아갔으니까 우리가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천지신명 귀신이시여,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제물 어머니께서도 만들어 주셨고, 또 출가한 누이도 이 형님의 기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정성껏 제물을 만들어 보냈으니 그것도 잘 좀 느끼십시오. 형이 세상을 떠나신 뒤부터 혼백이 꿈에 서로 접촉되어, 이게요, 이 부분은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꿈속에서 혼백, 혼은 이제 넋이죠. 정신과 정신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왜 꿈에 만났다 이런 이야기 하죠. 과학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없지만, 너무 그 사람이 그립고 그립다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내 앞에 나타날 수는 없죠. 죽어서 다 묻혔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렇지만 마음으로 너무 그리워다 보면은 그 혼백, 넋이, 정신이 이제 꿈속에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혹은 한 달을 사이에 두고, 혹은 열흘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꿈에 형님이 보이기도 하고, 또 열흘에 한 번도 꿈에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하루를 사이에 두고 하루 매일매일마다 형님이 이 동생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꿈에 이 정도로 자주 비쳤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이 타경 김일손 선생이 가운데 둘째 형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왜 형님 가셨습니까?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주 정말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꿈속에서 형님의 모습이 혹은 밤마다 기뻐하는 것도 같고, 우리 그렇죠. 같이 살아서 동생하고 형하고 장난도 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은 때로는 또 기뻐하는 것도 같고, 또 어느 때는 막 또 성낸 것,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아이고 이 일들이 세상사가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또 형님이 아주 답답해 하는 것도 같고, 또 수심은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같으며, 그러니까 이제 형님하고 내가 이 세상에 같이 살았을 때의 다양한 형님의 표정들, 형님의 그 마음들을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라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날 이 둘째 형님 아주 평상시 그런 모습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가물가물한 것도 병이 나셨을 때와 같으므로, 그러니까 가물가물한 거는 뭔가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것 같은데, 이때는 형님이 활발하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떤 그런 사고사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병이 나셔서 돌아가신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이 나셨을 때의 모습도 꿈속에 보이고, 아주 평상시처럼 활발하던 모습도 보이시고, 어느 때는 근심 걱정하는 표정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뭔가 좀 화가 난 듯이, 답답한 듯이, 성을 내듯이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어느 때는 아주 또 기뻐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동생이 이 형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꿈속에서 한 달에 한 번 나타나기도 하고 열흘에 한 번 나타나기도 하고 돌아가신 기일이 가까우니까 또 밤마다 하루 사이에도 몇 번씩 형님이 꿈에 나타나시니까 내가 자다가 놀래서 깨닫고 스스로 한탄하며 눈물이 뺨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형제예요. 형제가 물론 뭐 어떤 살아서 어떤 사이로 지냈든 죽은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다 가슴이 아프고 절절하고 그리워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그 형님의 모습이 꿈속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타경 김일손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형이 이 즈음에 편안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꿈속인데도 혹시 형님 표정이 좀 수심에 가득 차고 뭔가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꿈은 또 이 세상에서는 뭐 반대다, 그건 해석인 것 같습니다. 꿈이 너무 안 좋으면 자기 자신을 위로하느라고 반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또 이런 글을 읽으면 꿈속에서도 이 형님의 모습이 아주 좋게 보이면 잘 계신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막 성내거나 수심에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으면 편안하지 못하신가 이러면서 이제 또 돌아가신 분이지만 살아있는 동생이 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까마귀는 옛 언덕에 울고 묵은 풀은 우거졌는데 바람이 불어 통곡을 하니 초목도 함께 슬퍼합니다. 사실 까마귀는 그냥 평상시대로 언덕에서 울고 있고 또 평상시 그 모습대로 풀은 그냥 우거져 있을 뿐인데, 그리고 바람도 늘 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슬프니까 마치 통곡을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산천 초목도 형님 가신 거를 너무나 슬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 그 고전 시가 가르칠 때 자연에 의탁해서 읊은 노래들 우리 그동안에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마음이 거기에 의탁이 돼서 그냥 바람이 부는 것도 형님이 그리워서 통곡을 하는 것과 같고, 초목들도 풀 나무들도 형님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걸 슬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느낀다. 나는 지난해 봄에 칙명을 받들고 영남에 가게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타경 김일손이 칙명이라는 거는 이제 임금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영남에 이제 뭐 도지사라든지 그런 영남 지방에 이제 일을 맡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그 기회로 인하여 늙으신 어머니를 배우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매일 뵐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임금님 명을 받들고 이제 멀리 영남 지방에 가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 기회에 늙으신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간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창안 백발, 아주 얼굴빛이 창백하고 아들 죽었으니까 그냥 흰머리가 더 많이 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소조라는 건 너무 쓸쓸하고 고요하게 보이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앞에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창백하고 마음의 수심이,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고로 어제까지 눈에 보이던 자식이 다음날 안 보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런 그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슴 아픈 거를 절절히 느끼면서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아들이 그냥 병이 나서 먼저 죽었는데 어머니 마음은 그렇게 창백하고 흰머리가 많이 나고 아주 쓸쓸하고 외롭게 그렇게 보이셨다.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가 뜻밖의 멀리 버리고 갔으니, 여기서 둘째는 중훈, 둘째 형님이죠. 둘째 형님 영전애라고 했으니까 타경 김일손 선생이 이 글을 쓰는데 어머니 말씀이, 둘째가 너희 형이 나를 버리고 멀리 가버렸으니, 죽었으니죠. 이렇게 죽었으니
둘째가 실로 나를 저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여기서 잘 살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이 자식이 왜 엄마 내 앞에서 먼저 갈 수 있느냐. 나는 이제 그 자식 둘째 놈을 깊이 생각하지 않겠다. 너무 이거는 아주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가 내 앞에 갈 수 있느냐. 정말 이런 마음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어찌 무궁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끝이 없이 그리워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상종하는 길이 있다면 이제 살아서는 못 만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도 죽고 언젠가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죽어서 형님과 상종은 서로 이제 그 만나는 그런 길이 있다면 선인의 지팡이와 신발은 형이 받들고 여기서 선인은 이제 항상 앞선자를 쓸 때는 돌아가신 분 선형 그러면 돌아가신 형님 이렇게 이제 선왕 그러면 돌아가신 임금 할 때처럼 앞선자는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인이니까 죽은 사람은 둘째 형님이죠. 그러니까 형님이 이 세상에서 쓰시던 그 지팡이와 신발은 형이 받들고 뒤를 따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같이 만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팡이와 신발은 형이 받들고 어머니 뒤를 따라갈 것이고, 나와 백신은 아직도 인간에 있으니, 여기서 이제 나와 백신은 맞백자를 써서 큰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형님이 쓰시던 지팡이와 신발은 형이 이것을 받들고 어머니 뒤를 따를 것이고, 나와 백신은 지금 내 자신 이제 셋째 아들이죠. 백신은 큰 형님이고 지금 죽은 사람은 가운데 형이고, 아직도 인간에 있으니, 아직도 인간 세상에 있으니 늙으신 어머니의 봉양도 역시 지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님 목까지 여기서 내가 잘 어머니 모실 테니까 어머니 걱정 너무 하시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서로 의탁하며 오직 축사가 있을 뿐이나 유명의 길이 다르니 어느 류와 사연을 나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산 사람이 서로 몸으로는 못 만나지만 오직 글로 죽은 자와 산 자가 오직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러한 형식의 축사, 제문이 있을 뿐이다. 제문 속에서 형님을 불러다 놓고 지금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유명의 길이라는 거는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니 어느 누구와 형님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나누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을 보면 수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이 잘 드러내고 있는데, 유복 여식은 한 걸로 봐서 둘째 형님이 죽을 때 그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에게 유복은 뱃속에 남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머니 뱃속에 남겨져 있던 그 자식은 딸을 낳은 거죠. 여식인 걸로 보니까 딸을 낳아서 장차 돌이 가까움으로, 그러니까 이 둘째 형님이 뱃속에 있었던, 부인의 뱃속에 있었던 그 딸이 낳고 나서 이제 돌이 점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기어서 무릎에 오르며 와기를 희롱하고 밥을 찾는데, 와기는 이제 기와 쪼가리인데 무릎에서 애들이 이제 돌 가까우면서 이렇게 기어 다니죠. 그럴 때 와기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기와 그릇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노는데,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밥 좀 줘라고 이제 밥을 찾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대목이 또 가슴을 아주 후벼 팝니다. 이 유복 뱃속에 있는 딸 아이는 아버지 죽고 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소리는 부를 줄 알지만 아비는, 아버지라는 말은 영원히 부를 줄을 모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참 문학적이면서 현실적이고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엄마는 눈에 보이니까 엄마라는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는 부를 수 없는 이런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집안 어른들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나는 조긴과 더불어, 조긴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슬퍼하고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 아기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할 것인가, 지금은 어려서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슬퍼하고, 또 그래도 형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 딸이라도 하나 낳고 가셨으니까 그것도 기쁘고, 밤낮으로 성장해서 시집 잘 가기를 바라고 있으니 영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제 형님은 돌아가셨고, 형님이 유일하게 남긴 이 혈육인 이 딸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시집 잘 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우리 형님이 저 세상에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죠. 부생은 한정이 있으나, 그러니까 뜬 구름과 같은 인생, 덧없는 인생은 한정이 있죠. 언제 태어나서 반드시 죽죠. 한정이 있는 것이죠. 뭐 10살에 죽느냐, 20살에 죽느냐, 100살에 죽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우리 뜬 구름 같은 인생은 한정이 있으나 회포는 가히 없다. 형님은 가시고 마르셨지만 형님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은, 가슴속에 숨겨진 이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형님을 그리워하고 이런 마음 꿈에서도 늘 불러놓고 표정을 살피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명은 길고 짧은 것이 이미 정해져 있죠. 아까 한정이 있다는 말이나 수명이 길고 짧은 거 정해져 있죠. 그러면서 선현 역시 어떤 사람도 반드시 죽는다. 필경에는 함께 가는데 어떤 유명한 분, 먼저 가신 분, 늦게 가는 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죽어서 끝내는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일주기를 맞이해서 형님 가신 지 1년이 되신 이때 더 이상 이제 나 슬퍼하지 않을게요. 이제 형님도 저 세상에서 잘 계십시오. 수명은 정해져 있는 거 언젠가는 형님 저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글의 그 제문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형님을 마치 앞에 놓고 이야기하듯이 형님에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적은 고전 수필, 둘째 형님 영전에 바치는 글도 한편 공부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14차 1교시, 2교시 강의를 마치면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교시 형님의 영전에 쓴 글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번에는 그 하륜의 명자설, 그 이름자에 대한 걸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각자의 이름에 대한 그 생각,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 내가 그 이름자에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 마지막 14주자 학습 활동으로 제가 레포트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강의를 들으시고 늘 하던 대로 일주일의 시간을 들여서 6월 11일까지 이렇게 올리시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보강 주간은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학기말 시험 대체 과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 배운 늘 한자와 친해지기 해서 13개의 한자 성어를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새겨둘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물론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뜻이 깊고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지난 학기에는 3개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번 학기 우리 학생들 중에 개인적으로 바쁜 학생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는 2개를 선택해서 내 마음에 가장 새기고 싶다는 그 이유를 좀 쓰시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강좌명이 독서와 토론 독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문학 중에서 그래도 이런 기회에 배운 것에서 찾아도 됩니다. 고전문학 한 편. 우리 그동안 고전도 공부했죠. 조금 전에 한 것도 고전입니다. 그리고 쭉 봐왔던 현대문학은 이제 시도 좋고 수필도 좋고 소설도 좋고 이렇게 해서 각각 선택해서 작품을 소개하고 그 작품에 대한 그 내용 소개, 또 이 작품이 왜 좋은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써서 제출해 주시면
학기 말 시험 대체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 11일까지 14차 시 레포트를 써서 올리시고 학기 말 레포트는 6월 11일부터 열흘의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화요일까지 제시한 이 학기 말 레포트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우리 제자들의 발전, 또 제자들의 건강, 제자들의 행운, 또 제자들의 성취 목표를 위해서 뒤에서 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